이혜훈 후보자 관련 잡음, 갑질과 폭언뿐만이 아닙니다. 이례적일 정도로 급증한 재산 관련 의혹부터 이른바 로또 청약, 부동산 투기, 또 새 아들의 부모, 조부모 찬스 금수저 논란까지 한 번에 다 나열하기도 벅찬 많은 의혹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른바 로또 청약과 관련해서 결혼한 아들까지 이용해서 청약 점수를 뻥 튀게 했다. 이런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혜훈 후보자는 2024년 7월 이 모집 공고가 나온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서 일반 공급 1순위로 당첨이 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요, 호가가 70억에서 100억을 웃도는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약 37억 원에 분양이 되면서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렸던 곳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때 8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서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요. 당시 당첨자들의 청약 점수는 최고가 80점, 최저가 74점이었습니다. 고점자들이 대거 몰렸는데 이혜훈 후보자의 청약 점수는 최저점인 74점이었습니다. 턱걸이 당첨이 된 건데요. 이 무주택 기간과 저축 가입 기간 만점에 남편과 아들 3명을 부양가족으로 기입해서 이 가점 25점을 더한 점수였습니다. 만약에 부양가족 가점이 부족했다면 이혜훈 후보자는 당첨권에 들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후보자의 장남이 2023년 12월, 그러니까 해당 아파트 모집 공고가 나오기 약 7개월 전에 이미 결혼식을 올린 기혼이었다는 겁니다. 현행 청약 제도에서요, 이 인정하는 이 부양 가족은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이 후보자의 장남이 부양 가족에 포함되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 후보자 장남은 청약 당시까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미혼을 유지해 이 후보자 측이 부양 가족으로 포함시켰던 게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서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일종의 위장 미혼 상태였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현행 청약 제도상 이 실거주는 또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 자녀라고 해도 이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부모와 같아야 합니다. 만 30살이 넘으면은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같은 주소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기준도 있어야 했는데 이 후보자의 장남, 이 조건도 충족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후보자 장남은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신혼집을 구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현재도 배우자와 함께 이 전셋집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후보자가 아파트 청약을 할 때까지 이 장남은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이 사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같은 세대원인 상태를 이어갔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후보자 장남은 청약 신청이 마감된 지 이틀 만에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주소를 옮긴 시기가 참 절묘하죠. 이 결혼식을 올리고도 이 후보자의 큰아들은 부모와 함께, 배우자는 미리 구해놓은 신혼집에 따로 살면서 두 신혼 부부가 별거를 했다는 건지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실질적인 위장 전입이 아니냐, 이런 의심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후보자 측의 해명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이혜훈 후보자 측은 성인 자녀의 결정 사항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며 장남의 혼인 신고 여부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장남이 자신의 직장이 있는 세종에, 그리고 며느리는 용산 신혼집에 살았고, 주말에는 장남 부부가 이 후보자 부부집에서 함께 지냈다는 그런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요, 위장 전입과 위장 미혼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장 청약의 끝판왕을 찍었다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장관직 낙마로 끝날 일이 아니라 형사 입건 후에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주택법에 따라 이 부정 청약이 드러나면 주택 계약이 취소가 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와 업무 방해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도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이혜훈 후보자 부부가 큰아들 부부의 전세금에 잔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 며느리한테 1억 7천만 원을 빌려줬다, 이런 사실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 아니고요. 이 후보자 일가가 이 가족 간에 억대의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왔다는 또 그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게 증여세 회피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또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는 이 후보자가 시어머니에게서 2억 원을 빌리거나 또 이 후보자의 남편이 작은 아버지에게서 5천만 원을 빌리는 등의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족 간 채무 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 무이자 형태일 경우 사실상 증여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직계 가족이라도 10년간 5천만 원 이상을 주고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 후보자 가족이 차용증을 쓰는 방식으로 세금 부과를 피해왔을 것이란 의심도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대표적인 경제통 정치인인데요. 과거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활동하면서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는 등 세제에도 정통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꼼수 증여일 수 있다. 세법에 정통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도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이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반포 아파트 관련해서 장남 위장 미혼 논란되고 있는데 혹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증여세 회피하려고 가족들끼리 차용증 쓰셨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처럼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연일 쏟아져서 그런지요. 여론도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도 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지명한 게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요. 적합하다는 의견에 비해서 거의 3배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한지 묻는 질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은 절반에 가까운 47%가 나온 반면 적합하다는 의견은 16%에 그쳤습니다. 이혜훈 예산처장관 후보자의 폭언 녹취가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또 심야 시간에 전직 보좌진한테 전화를 걸어서 정말 인격 모독성의 그런 또 폭언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른바 로또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결혼한 아들을, 그러니까 이미 몇 개월 전 결혼한 아들을 계속 자신의 세대원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동반가족 수를 갖다가 뻥튀기, 부양가족 수를 뻥튀기 했다.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고 싶으십니까? 일단 폭언 부분들은 너무 국민들이 놀랄 만큼 사실 경악스러웠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과를 하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였어요. 이게 이제 녹취가 쏟아지게 되면 이조차도 아무리 사과를 해도 그 기준에서 굉장히 벗어나기 쉽지 않을 텐데 지금 링에 올라갈 날이 아직도 10일이나 남았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번씩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인데 이거는 공정의 문제거든요. 사실 공직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니 청약에 대해서 그렇게 좀 불법적인 부분으로 자녀를 이미 결혼한 자녀를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가점을 받아서 그걸 받아서 30억 정도의 차익을 얻었다. 저는 공직 수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게 해명이 명확할 수도 없을 뿐더러 명확하다 하더라도 링에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보통 권투 선수들이 체중 감량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전 체중 감량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